안녕하십니까, 신나고래입니다. 2020년 주식시장을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왔고, 제가 준비를 어떻게 해서 투자를 어떻게 했고 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020년을 딱 가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2170에서 1450, 거의 1000 가까이 빠졌고 다시 280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거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0년 한국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큰 특이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동학개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개인 투자자가 대거 등장한 것이죠.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크게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택트 주식들이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죠. 이 언택트 기업이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팡이라는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원래 큰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크게 지금 2020년에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재정 확장, 그리고 직접 그 미국 시민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계좌로 꽂아주는 그런 정책이죠.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시민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 월세를 많이 사는데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끔 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연저점 대비 100%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상대적이라서 개인마다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100%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시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시점에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정말 좋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들어가서 지금 팔면 정확하게 100%가 나올 건데, 이런 마당에서도 사실 주변에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 보이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2021년 떨어지기 전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다 팔게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걸린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얻어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좀 가치 평가를 해서 펀더멘탈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주식들인데 천천히 올라도 되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안 나와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테마주로 연결돼 가지고 코로나 테마, 아니면 연초 같으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걸로 인해서 돼지고기 회사들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테마로 오르게 되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더라도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가기도 하고 두 달이 가기도 하고 하면 짧으면 일주일 만에 쭉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서서히 오르는 주식은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는 사실 욕심을 좀 비우고 적당한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제가 생각에 크게 이 멘탈적으로 버티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나왔다가 갑자기 또 쭉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0년에 제가 얻어 걸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중국, 미국, 한국 기업을 골고루 30%씩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가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뭐 테마를 한번 탔죠. 지금도 뭐 쭉 오르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SNS 기업으로서 갑자기 최근에 좀 많이 떴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보고 제가 아주 바닥일 때부터 들어간 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테마주 비슷하게 급상승해서 현재까지 계속 상승 중인 그런 원격 의료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인베스코는 배당률이 한 10% 나오는 걸 보고 바닥까지 투자회사인데, QQQ 같은 그 나스닥 100 기업들 모아놓은 ETF로 유명한 그 ETF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닥일 때 제가 시가 배당률 한 10%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제약, 코로나 치료제로 떴고, 원익 IPS 그리고 KG ETS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알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떴었죠.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2021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삼성증권에서 2021년 전망 나온 걸 보니까 S&P 500을 지금 한 3,627 정도 되는데 전망을 3,400에서 한 4,000포인트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근거를 백신 출시가 이제 경기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풍부한 유동성 환경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들이 상당히 뜰 것이다. 2020년에 연결해서. 그래서 투자 전략상 좋은 회사들을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런 부분만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저금리, 그리고 저금리를 FOMC 최근 회의에서 2023년까지 계속 유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재정 확장 전략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미국 환경상 재정 확장 돈을 시민들한테 주지 않고서는 아마 경제가 살아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달러가 많이 퍼짐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거의 대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들이 신흥국, 특히 중국, 한국으로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런 유동성 장세가 2021년이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치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랑 한국이 계속해서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환율 쪽으로 중국에서 아직까지 제재를 그러니까 제재가 아니고 상당히 그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매도를 해서 미국의 월가 금융 투자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얼마나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섣불리 포트폴리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2019년부터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좀 수치를 남기고 있는데, 한 3년간 보면 18년도에 수익률이 18년, 19년도에 수익률이 좀 안 좋습니다. 계속 코스피가 계속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 뭐 0.7%, 1%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19년도에 한 18%, 20년에 한 20%좀 넘게 25% 이렇게 나와서 수익률이 한 10몇 프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몇십 년간 미국에서 평균 연간 수익률이 20몇 프로인데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한 13에서 한 15% 정도 연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S&P 500 기준으로 연간 한 8, 9%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 지수보다는 최소 몇 프로 더 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배당, 성장, 안전자산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은 포트를 뭐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형태로, 이건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달러 자산이나 뭐 원자재 뭐 이런 쪽으로 좀 조금씩 수익 난 부분을 옮겨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매니지 차원에서 주식과 역예상관 관계를 가진 자산이죠. 뭐 대표적인 게 달러, 미국채, 그리고 금, 원자재. 이게 사실 뭐 레이 달리오의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 거기 나오는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상관관계를 포트폴리오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주식이 떨어지면 이런 달러, 국채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뭐 마이너스 50% 날게 마이너스 10% 난다든지 이렇게 버티면서 국채를 현금화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좋은 주식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답이 다 남아 있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이렇게 K 뉴딜 지수에서 정부에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40개 종목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걸 지수로 만들어서 지금 펀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뭐 공부를 크게 많이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선택해서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굳이 종목 공부할 필요 없이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본인이 시사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시가총액 각 섹션별로 3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 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사실 너무 올랐죠. 이건 좀 지금 상황은 X. 도전 비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X 잘 얘기를 못하고. 자, 게임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놓은 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뭐 이 정도로 2021년 전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미국 연준에서 재정 확장 전략, 돈을 뿌린다는 얘기고, 저금리 유지,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달러 약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중국 한국에 계속 투자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2021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